자, 이제 그러면은 9월 장세가 시작되었고, 9월 장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9월 장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9월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9월달 매매 방향도 크게 어렵거나 다를 게 없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전일 2차 매수를 진행했듯이 진짜 매집 시작이다. 증시가 흔들리면서 중장기 종목이 2차 매수가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세의 분위기는 사실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운 트리거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중장기 포트에 빈틈이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신규 종목 한 종목 저는 추가적으로 편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 전이겠죠, 이거는. 저는 지금 저희 중장기 포트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그리고 AI 플러스 정책, 그리고 바이오의 나름 대장급 종목들로서 잘 지금 꾸려가고 있고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결이 첫 번째고, 빈틈이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종목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것이다. 이게 지금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종목은 좀 어떻게 굴려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단기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좀 요즘은 한 차례 부각된 테마가 빠르게 막 순환이 엄청나게 돌지는 않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과는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한 대로 빠르게 관점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단기 관점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빠르게 매도 후 종목 교체를 좀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볼까 하는,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매 순환이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손절도 그렇고 익절도 그렇고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손절도 익절도 계속 나간다는 관점과 함께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거는 그 끝은 플러스로 마감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까지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일 텐데 전일 미국 증시는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절로 미국 증시가 개장되지 않아서 그나마 좀 이제 나왔던 중요했던 이슈들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 전승절이라는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연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도 참석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혹은 뭐 어떤 대립구도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외교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나 전망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꽤나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번 주에 또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오갈 것인지 내용이 나올 거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할 부분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제 상호관세에 대해서 트럼프는 현재 법적 권한이 없는 부분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언지를 했던 부분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법원에서는 약간의 텀을 주기야 주었지만 제동을 걸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호관세 발효가 중단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과 큰 틀의 합의를 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고, 트럼프는 또 이런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고 버티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세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소통이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관련된 이슈도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이 이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을 본다고 했을 때 8월달 대미 수출액을 본다고 했을 때 코로나19 이후 감소폭이 좀 최대라는 내용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6월부터 이제 관세율이 50%로 인상되었던 철강은 30%가 넘게 수출폭이 줄었고요. 자동차도 이제 관세발 영향으로 3.5% 정도 감소하면서 관세발 영향이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매도세가 저는 조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세발 영향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여부도 분명 계속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한 3%, SK하이닉스가 한 5% 정도 빠지면서 뭐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K반도체는 망했다. 지금부터는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쭉 빠진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쏟아내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내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K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만간에 반도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골자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미국에서 이제 중국 현지 공장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당연히 중국 압박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이번 대상자에서 빠진 게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수순으로 갔을 때 반도체와 AI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AI향 메모리 수요는 여전해요. 여전히 강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거고 당연히 생산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거는 결국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아직 투자 단계에 위치해 있는 AI에 대한 거품론은 더욱 확산이 되고 결국은 그러한 부담은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들인 미국 빅테크 기업, AI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위치만 중국일 뿐이지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분명히 중국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들이 주문하는 물량과 생산하는 구조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타격도 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트럼프는 이를 감안하면서도 중국 누르기에 좀 혈안되어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의 트럼프의 화법과 같이 그냥 서두를 가장 강하게 깔아두고 있는 기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공장 더 지어서 미국에서 만들면 되잖아 라고 단순한 논리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결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재 반도체 공급망은 절대 미국 중심으로 단기간 안에 재편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 본인도 분명히 알 것이고 그렇기에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늘 한결같이 반등을 예상한다.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칩이라는 변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입증된 것도 없고 수요처가 명확하지도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으로 무언가 확인되는 게 있지 않다면 딥시크 때와 유사한 흐름이 반등이 펼쳐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동일하죠. 중요한 건 트럼프의 첫마디가 아니다. 그에 대한 해결 과정이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반등의 트리거를 찾을 것이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제 거진 100%에 수렴하는 공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반도체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크게 좀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흔들림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은 또 신고가를 경신할 거고 결국은 또 그때가 기회였구나라고 하는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어제 21만 2천원 공식적인 2차 매수가를 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매수가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국면인 게 맞고 저희 그럼 공식 평균 단가는 2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회원분들께서도 평균 단가가 22만 5천 원 부근으로 맞춰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가 보이는 종목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밀린다고 해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종목이라면 HVM 한 종목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60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전저점에서 좀 분명한 양봉이 보여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종목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한 게 없겠지만 테마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종목 교체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9월 장세가 시작되었고 9월 장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볼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9월 장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9월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라고 해서 초중순에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변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중순을 지나가면서 위로 방향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발 각종
이슈 그리고 뭐 과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흔들리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죠. 늘 그렇듯 중요한 건 트럼프의 결정이 아니라 결정 후 국가 혹은 기업별 해결책에 우리가 맹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뭐 실제로 그게 미국을 위하는 건지 전 모르겠지만 무슨 그러한 정책만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고, 결국 그러한 정책들은 한국이나 일본 등 국가의 분명한 불안 요소고 악재라면 악재일 거예요. 그럼에도 글로벌 증시는 국가별로 자구안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분명하게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관점은 뭐다? 미국발 악재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다. 하지만 그 진통이 단기적으로는 오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시간은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길지 않을 것이다. 늘 같은 패턴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9월 말로 흘러갈수록 더 부각될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포인트들도 함께 좀 꼽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 9월 FOMC가 중순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길로가 잡힐 것일 것. 금리가 동결이든 인하든 결국 인하의 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두 번째, 3분기 실적 시즌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별 통계를 보았을 때 현재 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인 국가는 국내 증시라고 최근에 통계가 또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준에 발맞추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부각될 수 있는 관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 미국의 전례 없는 정책 혹은 갑질에 대한 대미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자구안들이 있죠. 그에 대한 결과 조금씩 드러나면서 분명히 매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겨날 것.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장세에 맞추어서 이런 모멘텀에 맞게 현재 주목해야 되는 종목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하락은 매집의 기회로 접근한다 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9월달 매매 방향도 크게 어렵거나 다를 게 없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전일 2차 매수를 진행했듯이 진짜 매집 시작이다. 증시가 흔들리면서 중장기 종목이 2차 매수가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세의 분위기는 사실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운 트리거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중장기 포트에 빈틈이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신규 종목 한 종목 저는 추가적으로 편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 전이겠죠, 이거는. 저는 지금 저희 중장기 포트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그리고 AI 플러스 정책, 그리고 바이오의 나름 대장급 종목들로서 잘 지금 꾸려가고 있고,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결이 첫 번째고, 빈틈이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종목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것이다. 이게 지금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종목은 좀 어떻게 굴려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단기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좀 요즘은 한 차례 부각된 테마가 빠르게 막 순환이 엄청나게 돌지는 않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과는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한 대로 빠르게 관점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단기 관점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빠르게 매도 후 종목 교체를 좀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볼까 하는,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매 순환이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손절도 그렇고 익절도 그렇고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손절도 익절도 계속 나간다는 관점과 함께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거는 그 끝은 플러스로 마감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까지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좀 단기 매매를 굴릴 것이냐, 우리의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냐 라고 보았을 때, 사실 단기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거의 매일같이 VIP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한 번에 정리해서 이 안에서만 한 달 동안 나갈 겁니다 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장세인 것 같고, 계속해서 분위기가 변할 것 같은 장세 속에서 VIP 방송을 통해서 변해가는 관심 종목이나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생각입니다. 중장기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2차 매수가를 도달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느낄 시, 신규 종목이 정해졌다고 느낄 시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9월 장세와 9월 전략은 이게 가장 큰 골자고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이탈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HVM 다른 종목으로 곧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자, HVM 전량 매도 후 종목 교체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 단기 관점으로 매수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 먼저 HVM 저희 방금 전량 손절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테마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는 큰 변함이 없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저가 지켜주어야 했던 라인에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보고 생각보다는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마음 아프지만 손절매를 진행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유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전량 손절매 신호 전송 드렸습니다. 일단 뭐가 어찌되었던 간에 저희의 관점을 이탈하면서 저희의 원칙을 이탈하면서 손절매가 나갔습니다. 손절매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 어지러운 장세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관점보다는 분명히 종목 교체를 통해서 맨징을 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겠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종목에 대한 종목 교체 신호를 함께 전송을 드렸습니다. 마음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분명한 결정이 좀 필요한 때라고 느꼈고 저희는 교체한 종목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승부를 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8월 매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8월달 저희 7번 매도해서 5번은 수익 마감, 2번은 손절 마감으로써 한 달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적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4월 이후로는 가장 좀 낮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고 아마도 큰 손절 2개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이러한 결과의 원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누군가는 부진한 장세 속에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그리고 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좀 확실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 한 달이었습니다. 뭐 증시가 밀리니까 종목들은 당연히 피를 볼 수밖에 없고 매매 탄력이 둔화가 된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매매를 진행하는, 개인 매매를 진행하는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내일과 모레 장세를, 내일과 모레 상한가를 갈 종목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세 핑계대지 않고 설령 시장이 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9월부터 남은 한 해는 이 이상을, 8월달 이상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